오늘 나온 여론조사 갤럽은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수 가표집이 여전해요. 많이 회복되고 있긴 해. 그래프를 보면. 그 숫자 한번 볼까요? 이번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보수가 342명, 진보가 279명, 지금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더 차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프로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밑에 파란 줄. 근데 요거는 실제로 여론조사 나타나는 것 중에 선거랑 상관없는 민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앞서는 걸로 회복 중인데 저거는 이제 선거 안 나오실 분들까지 포함돼가지고 이건 필연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예요. 과표집도 돼 있지만 KBS 9시 뉴스나 보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좋게 나갈 리가 없고 민주당 지금 공천 상황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 윤석열 지지율 긍정 23 부정 72 모닝 컨설트. 이거는 국민의힘 상황과 전혀 연관 안 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국제적 여론조사 기관이 웹 기반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 다 합쳐서 만들어온 여론입니다. 저게. 지금 몇 주째 계속 똑같은 위치에 윤석열은 꼴찌에서 네 번째 그리고 기시다가 맨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꼴찌를 하고 있는데 기시다가 긍정이 67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보다 긍정만 그러니까 부정이 67이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부정은 더 적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관심 없는 정치에 관심 없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큽니다. 15%.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가 꼴등을 하고 있는 거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5%로 있는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가 5%잖아요. 제일 적잖아요. 총선 왔기 때문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저런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죠. 자, 여론조사는 그렇고 다음 주 여론조사 아마 다음 주까지는 민주당 여론조사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어저께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를 보니까 유선을 20% 넘게 넣어버리대. 진짜 막바지에 몰렸나 보네. 여러분 근데요. 유선 들어간 여론조사는 공표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유선 23%인가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언론 헤드라인은 윤석열 지지율 40% 회복. 지랄 이연병을 한다 진짜. 정확한 윤석열 지지율은 체감적으로는 23%가 맞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자, 민주당 지지율로 한번 가볼게요. 땡친 거 무효. 손 이쪽으로 가서. 오늘 나온 저기 공천 건데요. 일단 서울 광진 갑 이정원 전해숙 경선. 이정원 앵커하고 전해숙 의원이 경선이고 거기에 지금 다른 출마했던 다른 분들은 탈락하신 겁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랑을 박홍근 현 국회의원 단수. 성북갑 김영배 단수. 이런 건 좀 써줘야지. 비명 단수 됐잖아요. 그렇죠. 김영배 자체가 저기 친낙계였었죠. 지금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다음에 강북갑 천준호 단수. 비서실장이죠. 단수. 강북을 박용진, 이승훈, 정봉주 3인 경선 결선까지 있어요. 지금.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경선도 이게 하고 이제 결선도 해야 돼요. 가장 재밌게 봐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꼭짓다는 아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 박용진이 하위 10%라고는 해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가산점 없는 상태잖아요. 출마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다 합치면 몰라요. 더군다나 3인 경선을 해서 1, 2위가 결선한다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유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은평갑 박주민 단수. 그다음에 은평을 강병원, 김우영 2인 경선. 야, 경선만 되더라도 김우영이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김우영 정말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축하드려요. 강병원 의원도 겁나 쫄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전직 구청장을 했던 사람인데. 자, 다음에 강서구청은 강서구갑은 강선우 단수. 강서을 진성준 단수. 강서구병 한정혜 단수. 이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드밴티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3명 현역 의원들이 진짜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맞아. 특히 한정혜 의원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지역 돌아다닐 때. 구로을
윤건영 단수. 여기야말로 대표적인 친문. 그렇죠. 그러니까 친명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언론들 진짜 악의적이다. 영등포구 을 김민석 단수. 이 단수의 가장 큰 개념은 경선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정도라고 보면 일단 맞을 것 같고 예외도 있긴 하죠. 다음에 관악을 정태호 단수. 이건 좀 아까워요. 그 임세은 후보가 도전자.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인터뷰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임세훈 후보가 지금 바로 이의 신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출마하신 분들은 경선이라도 하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본선 준비하시라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단수로 하면 되게 맥 빠지죠. 위로를 보내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야, 우리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니까 단수가 됐다라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 지역에서 열심히 밭 갈았던 사람들은 서운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악을의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친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친문에 윤건영, 정태호 아래 이제 강동구 갑의 진선미 의원까지 전부 친문이기 때문에 그 이런 거 좀 대서특필 해달라고요. 친문 이렇게 했다. 다음 경기 수원정 김준혁 박광원 경선. 야 김준혁 교수님 화이팅.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나 보네. 네. 여기 박광원 뭐 김준혁 그래가지고 경선 붙였다는 건 둘이 자웅을 겨뤄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만큼 좀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수치가. 성남 중원 여기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윤영찬, 이수진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에 대한 그 지역 내 민심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냥 일종의 반사 효과처럼 그냥 그대로 다 떠안은 거죠. 그 지지율을. 그러니까 이게 가자마자 저렇게 경선이 가능할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남양주 을 김병주 김한정 경선. 야 이게 여기도 김병주 의원이 처음 갔을 때는 네. 여론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김한정 의원이 지금 하위 10%라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잘 나와요. 김병주가 가고 나서 하위 10%랑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완전 뒤집은 게 뒤집었어요. 김병주 실력으로. 네. 그 김병주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북 청주 상당 저 이것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노영민 이강일 경선. 예. 근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탈락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또 친문 쳤다고 난리 난리치겠지. 저는 이게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컷오프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 노영민 의원이 전체 어떤 전국 선거 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구 전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림인데 이걸 왜 두고 보고 있는지 좀 납득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오래 가면 민주당한테 타격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근거 없이 단수 뭐 경선을 붙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일부 지역도 있는 것이고 아까 이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훈 후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일반인 뭐 지지자 할 거 없이 그 지역 전체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고 28.3 대 29.9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세훈이 앞섰어요. 이런 건 좀 억울하지. 그렇죠. 임세훈 입장에서는. 네, 억울할 수 있는데 이제 당에서 돌린 거랑 그냥 이 기타 일반 여론조사에서 돌렸을 때 그 임세은 앞에 이재명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도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점이 좀 차이점으로 모르겠습니다. 들어갔을 수도 민주당에서 있죠. 이제 그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죠. 이제 이게 있어요. 경선 이의 신청하는 또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이의 신청 관리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바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민영배 의원 지역구 그렇잖아요. 자, 이번 총선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김인석 의원이요. 지금 현재 직책이 총선 상황실장이에요. 선거 선수 중에 한 명이야.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년 전 김종인 지도부의 정청래, 김현 컷오프를 보며 참 부당하다 느꼈습니다. 지역구 이동, 공천 배제, 경선 패배, 인생과 정치가 끝나는 듯한 억울함입니다. 저도 겪어본 일들입니다. 충격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저도 연일 계속되는 충격에 마음이 무겁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시기 누구는 불복과 탈당을, 누구는 승복과 마지막 봉사를 선택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절벽에서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의 당입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무릎 꿇는 당도, 당원을 무시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의 떴다방도 아닙니다.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정합니다. 충격과 아픔 속에 그래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몸을 맡기고 경선을 선택하는 대다수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그런 당입니다. 이 엄중한 때에 진정한 원로라면 당원을 믿고 몸을 맡기자고 위로할 것입니다. 오늘 출근 인사 때는 유난히 제발 잘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컥하며 다짐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국민이 기댈 곳은 민주당뿐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런 거지. 경선 탈락해서 이렇게 뭔가 난리치는 상황도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옛날에도 있긴 했는데 모범 보여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탈당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당황스럽죠. 어떤 분, 영등포 갑의 어떤 분, 김영주 의원. 16년 동안이나 지지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빨건 다 빠신 거 아니야. 후진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한 거 아니에요. 예우한다고. 그걸 또 까면서 탈당한다고 나가서 국민의힘 간다네 만에. 야,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이랑. 그렇죠. 예. 와, 현직 국회의장이에요. 국회 부의장. 이분은 예.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인데 이분은 어떻게 되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김민석 지금 상황실장의 이야기 같고요.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울컥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 최고위원회의 관련한 동영상 보시면서 그 부분에서 어저께 당원이 최고다 방송에서 앞부분에 8년 전 컷오프 당하던 정청래 연설 장면이 있어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그 선당 후사의 살아있는 상징이죠. 진짜. 네. 선당 후사가 무엇인가? 컷오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컷 유세단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지원 유서를 했었죠. 근데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아픔을 왜 모르겠냐. 김민석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다며 현타가 오고 그 풀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예. 생각지도 못한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막 사람을 미친 듯이 광인이 되는 예.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돌아온답니다. 자기 자아성찰이라는 게. 근데 그런 마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지금은 시스템 공천으로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김종인이 그냥 사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이겨냈고 지금 그 상태에서도 지도부에 돌아와서 지금 수석 최고가 되어 있는 정청래 의원님이 진짜 교과서 같은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막 이수진처럼만 안 하면 돼요. 난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욕 안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저러다 마시면 돼요. 예. 이수진은 진짜 용서가 안 되네. 더 깔 거 많은데. 하나씩 깝시다. 너무하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뭐 저기가 조금 더 가산이 되겠지만 경선 끝나고 이제 결선에 올라간 사람들 표요, 표. 지금 민주당은 경선으로 올라간 사람 21명, 단수로 올라간 사람 55명, 전략공천 7명, 국민의힘은 경선 0, 야, 대단하다 이거. 단수 102, 전략 8.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 명만 보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표만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의석수가 한 2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표로 보니까. 이래 놓고도 뭐
국민의힘이 더 뭐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네, 내부 분란이 없네 이런 헛소리를 지금 언론에서 대놓고 하잖아요. 진짜 이건 언론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 것까지 다 못 보는 척, 안 보이는 척 하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패널들 한 3명, 4명 부르잖아요. 그럼 요즘은 3명, 4명이 전부 다 한동훈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오더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 프로그램이 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겨내야죠. 어차피 윤석열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든지 지지율도 지금 사실상 긍정한 23% 되는 지지율 가지고 질질 끌고 가려고 보니까 동원되는 게 뭐예요? 가짜가 동원되는 거잖아요. 잘하는 척 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 선거 때 약간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짓, 뭐 유선을 23% 넣는다든가 이런 짓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속고 대지하고 엄청 바뀌어야만 되는 건데 1등급 그린벨트도 풀겠다고 하는 거 국민들 대부분 압니다. 이제는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이것만이냐고. 내가 리스트해왔던 윤석열 탄핵 사유 98번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윤석열 심판 여론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민주당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자체가 이제 3월 달로 가면은 다시 지지율이 원상복귀 됩니다. 네, 그렇죠. 심판 여론이 한 2배쯤 되는 그럴 때는 이 지지고 볶는 거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요. 왜? 정치 저관여층들은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언론은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라도 유튜브 보시는 우리들이라도 아니야. 민주당 공천은 지금 혁신 공천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국회의원들 160명 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도 바뀌지 말아야 되느냐. 그중에 일 안 하고 윤석열하고 안 싸우고 이런 사람들 당대표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느냐. 잘하고 있는 거다. 이재명 대표가 역대급 혁신공천 하려고 하는 거다.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친명도 비명도 다 공천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이 결국에는 뭐 신음소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비명소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은 시끄럽다고 해요?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건데 언론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문제. 혁신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리면은 안 들린다고 문제. 무조건 문제라고만 이렇게 결국 결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가지고 중원자치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 보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30 하위 10% 통보. 뭐 또 서른이 또 축하드립니다. 스스로 뭐 고백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제 그렇다니까요. 민주당의 어떤 정직한 정치 문화. 나 이렇게 숨기지 않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딴짓 하고 있으니까 하위 10% 20%된 거예요. 딴짓 하느라고. 그러면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 뭐 윤석열하고 잘 싸웠나? 대정부 질문을 많이 했나? 선거 때 운동 잘했나? 공약 이행 평가를 잘 받았나? 생각해보면 딴짓 하느라고 조중동 나가고 이재명 때리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낮은 점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윤석열하고 안 싸웠더라도 의정활동 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공약 잘 지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론에 나가서 관종짓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하위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위 10% 하위 20%이 점수가 1000점 만점에 100점 200점이 아니거든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1등 선수하고 꼴등 선수하고 1초 차이가 납니까? 다들 0점 몇 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평가의 점수 차이라는 건 그런 정도입니다. 수십 점 차이, 커봤자 100점 안쪽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100점 안쪽에 차이 나는 그건 어디서 났을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가 낮기가 어려운 게 그건 보좌관들이 관리를 해주거든요. 출석률도 그렇고 법안 발의 숫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들 경력 있고 실력 있는 보좌관들이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점수 깎이지 않게. 그러면 어디서 점수가 깎였겠습니까?
의원 다면 평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원 다면 평가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 단식하고 그다음 체포동의안 가결하고 그 난리가 났을 때니까 거기에 반대하고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은 사람들은 의원들끼리 사이에서도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다양한 평가 기준 사이에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본인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데이터로 내밀면 대답할 수 있냐고요. 이거 SNS나 유튜브로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결과 내서 본인한테 보여줘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휘둘리시면 민주당이 못하는 것처럼 100% 맞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조직은 없어.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저쪽 여론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방향성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민주당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지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우리 눈에 가시일 거 아니에요. 네. 참 같이 하십시다. 같이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공기반장 마차님 어제 임세훈 후보님 김건희 성대모사 봤나요? 답을 해주세요. 네, 봤습니다. 네. 임세은 후보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에 함께 갑시다님 새날이서 숨을 쉽니다 하셨고요. 티타늄 호수 이날리변님 고모수가 아니고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인재 영입 이성윤 정한중 성렬이 형 너 이제 큰일 났다. 보람상조 가입해 놔라. 예, 감사합니다. 황씨 뚝배기 짱뽕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팸 전화 차단하려고 어플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도 차단되네요. 오늘도 한 건 차단당함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듯.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리스크 관리 잘하고 하면은 총선은 물론 전제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총선은 민주당이 지금 관리만 잘하면 윤석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갑석 지역구 광주 서구 갑에서 올라오신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도 좀 보고요.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선수 교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